벌써 보왕산매론이 구분응선에 이르렀습니다. 9번째 경문은 이렇습니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2024년 대한민국은 돈 하는 세상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는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는 최소한 품위를 가장 높은 지위에 놨었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죠. 그래서 집안이 가난해도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이 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서 자식을 가르쳤지요. 그 덕분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적과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그리고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가장 유력한 이론은 교육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정설입니다. 인간은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제 가서야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좋은 차도 끌고 싶어집니다. 최소한 이 나라에서는 절대 빈곤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느끼는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입니다. 많이 배우고 머리가 똑똑해진 우리들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에 쌓여 있습니다. 일단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만 봐도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경문을 한번 볼까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분에 넘치게라는 경문, 그러니까 이 분에 넘치는 것이 이 분이 뭘까요? 보통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인과율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내가 만약 전생에 가난했다면 이번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전생에 못생겼었다면 이번 생에는 예쁜 얼굴을 부여받게 됩니다. 전생에 도둑이었다면 이번 생에는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됩니다. 돈을 잘 모르니 돈 공부를 시킨다고 가난뱅이와 부자로 번갈아 가면서 태어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공부가 있으니 못난이와 미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미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 도둑질을 할 환경이 만들어지는 한 도둑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연구하지 않는다면 도둑은 사라지지 않겠죠. 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똥파리는 계속 들끓기 마련이고요.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이 도둑을 잡아서 가둔다고 해서 도둑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도둑이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똥을 없애는 공부가 있기 때문에 도둑과 판사를 번갈아 가면서 태어나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장발장과 자베르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윤회를 거듭한다는 말입니다. 분에 넘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단어일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의 방편으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업도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팔면 돈은 알아서 내게 옵니다. 그리고 돈은 돈을 줄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돈을 줄 사람이 돈 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거지로 주는 돈은 받아봐야 내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분에 넘치는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돈은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대로 결정을 해야 자연의 법칙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해놓은 가격은 결국 시장의 원리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돈을 과하게 받은 물건은 결국 시장에서 저절로 도태가 되겠지요. 이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는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절로 비싸다 싸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반짝이처럼 켜지죠. 그래서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우리들이 단지 가성비를 따져서 물건을 선택을 하지만 결코 좋은 물건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은 비싸고 싼 것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이 내가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 끌리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남들이 아닌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해내야만 나의 내공이 쌓여서 좋은 안목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가도록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3000% 빠졌네요. 다시 돌아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팔면 좋은 것이 생산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저 그런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될까요? 그 물건을 쓸 사람을 생각하며 물건을 만들고 팔면 나의 에너지가 담기게 되고 좋은 물건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은 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싸게 박리담회로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그 수준의 물건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엔 있으니까요. 각자 저마다의 눈높이가 존재하고요. 각자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다양한 것이 필요로 합니다. 비싼 건 비싼 대로, 싼 건 싼 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것에는 또 싼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들의 태도이겠죠.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잘 대하면 되는 것을 손님이 왔을 때 우리는 손님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고 대합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을 거예요.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잘 살펴보고 만약에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은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 좀 힘들 테니 식전에 반찬이나 주전부리 할 것을 먼저 내어주면 배가 고프지 않게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급하게 밥을 먹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급한 사람은 급하게 먹고 갈 수 있는지 따져보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먼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천천히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죠. 이처럼 같은 물건을 팔아도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맞춰서 응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돈 때문에 시비가 붙는 일은 없을 거예요. 돈은 줄 사람이 주고 싶어야 합니다. 그런 돈이라야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경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다지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장 경제는 정확하게 이익을 줍니다. 내가 비싸게 부른다고 안 사고 싸게 부른다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싸던 싸던 인연에 따라서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놓고 갑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느냐에 따라서 단골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기도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는 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뿐이죠. 큰 그릇은 큰 생각을 하고요. 작은 그릇은 작은 생각을 합니다.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큰 에너지가 필요로 하니 큰 돈이 들어올 테고요. 작은 그릇은 작은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작은 에너지만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작은 돈만 들어오겠죠. 그러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사는지.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 사람에게는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들어올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설령 우연찮게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내 앞에 사람이 왔다면 그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굴러갈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누가 나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